끝나서 제가 이제 그 개발실에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가 지금 여러분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거하고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죠. 제주창업신문 그대로 있고, 광고가 조금 더 추가가 됐고, 공지사항이 위로 올라가고, 예를 들면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하나만 나오던 것을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를 보여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전면에 좀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최신 업데이트 정보, 그다음에 주요 뉴스 뭐 해가지고 칼럼까지 이렇게 좀 내용을,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를 조금 음,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게끔 이렇게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업은 이달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바뀐 메인 페이지는 바로 이제 1월 초부터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는 이 형태로 바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김태우 대표님 한번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심플하게 가져갔던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분 지역에서는 유일한 창업신문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페이지를 조금 더 복잡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신문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한 건데, 이렇게 일단 내용은 그 메인 페이지는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그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페이지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페이지들은 뭐 특별히 바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상으로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홈페이지에서 지금 메뉴도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코너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신문들이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창업신문이기 때문에 오피니언을 기존에는 뺐었던 건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는 오피니언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 창업신문하고 부산 창업신문하고 원래는 각각이 오피니언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같은 창업신문이라는 그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어떤 뭐 전문가의 오피니언 코너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대구의 그 전문가의 글이 꼭 대구에서만 나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식의 저희는 이제 오피니언조차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메뉴의 숫자가 이제 6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뉴스 메뉴는 6개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네, 뭐, 이거 뭐 보여드리는 것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이런 정도의 사이트를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11일 날, 12월 11일 날 한번 서울에서 모였는데 다 오지 못하셨지만, 자, 이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같은 일을 할 건데 앞으로 한 번은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만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같이 만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1년에 한 번이 이제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 뭐 아까 그 김태우 대표님이 제주 지역본부를 맡고 계신데 제주도에서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또 계획도 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빈번하게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서로 그 마음을 비우고 좀 휴식을 같이 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기대감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나중에 이게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를 못 하더라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면 좋은데, 서울에서 하면 서울 경기만 항상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다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한 번씩 모이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또 목적 하나가 뭐냐면 아직 제가 제주 지역본부를 맡고 있는 지금 김태우 대표님하고도 아직 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제주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모든 지역에서 저는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다 이제 창업신문을 운영할 건데, 창업신문을 운영하면서 제주라고 하는 지역을 뭔가 좀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경제 시스템을 여러분 그 지역을 가지고 공유경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주도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사실 관광지로서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림이라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모였을 때 저희가 했던 자료가 있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자료, 그 자료 잠깐 보면서 오늘은 뭐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이 10가지는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별도로 녹화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녹화 영상을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센터, 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이 10가지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주 가볍게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봐주십시오. 자, 12월 11일 날 합동회의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뭐 다 공유가 지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자료는 그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꼭 좀 잘 활용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필수 사항이라고 그래서 뭐 신문 운영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별 창업 박람회,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를 매주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전담 인력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원래 저희가 설명회 때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각 지역본부별로 전문 기자를 좀 육성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전문 기자는 여러분에게는 수익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좋은 인프라가 될 거다 해서 여러분 지역 단위별 창업 신문을 한두 명, 두세 명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문 기자 뭐 100명과 함께 운영한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그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신문별로, 창업 신문별로 전문 기자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부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해당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기회들도 있을 거고 그 일단 뭐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교육을 한다거나 별도 회의에서 별도로 언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역 뉴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신문사니까 당연히 뉴스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역 뉴스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나머지 코너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굳이 분류하자면 상업신문이면서 지역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뉴스는 결국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 해서 지역 뉴스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만 이제 오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오피니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코너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제 함께 운영해 갈 것인가를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뉴스가 됐던 오피니언이 됐던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일단 보도자료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뭐 전혀 문제 없이 기사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광역 단위로 창업신문을 만드는 건데, 관공서는 두 부류에서 나오거든요. 광역 단위의 관공서에서 나오고, 또 그 기초 단위의 관공서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로 따진다면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있을 것이고, 시흥시나 안산시나 성남시 개념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있을 건데, 그 보도자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지역 뉴스 코너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만 제대로 처리를 해도 기사의 개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공지능을 워낙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잘 활용하면 기사를 쓰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입력해주면 요즘 기사는 인공지능이 워낙 잘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만 잘 활용을 해도 기사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사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이 기사가 좋은 기사다?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겠다? 아니겠다. 이런 기사는 형식적인 기사일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기자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기사가 중요한 기사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계속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역량을 좀 키워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사실 세부적인 교육까지는 못하고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로 끝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네트워크 뉴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뉴스가 있다고 그랬죠. 단순히 그냥 기사를 함께 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 기사와 개별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이 기사를 공유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은 공유하고 일부 내용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뉴스 코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교육해 놓은 자료가 길더라고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 교육 내용이 길더라고요. 근 2시간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이런 네트워크 뉴스 같은 코너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셔야 사실은 시, 기사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차차 여러분들이 좀 학습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기사를 얼마나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루에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의무가 될 수는 없을 테고, 여러분이 일단 하루에 하나 정도 기사를 꾸준히 써낼 수 있으면, 실제로 기사를 여러분이 소화하는 그 뭐 기사를 적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사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사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뭐 뭐 기사를 하루에 한 2개 정도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를 2개 쓰는데 30분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2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데도 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뭐 기사를 2개, 3개를 쓰는데도 한 3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2개, 3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기사들은 좀 더 양을 늘리고, 예를 들면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기사들은 예를 들면 횟수보다는 뭐 하나를 쓰더라도 좀 더 제대로 쓴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신문사로서 기사를 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협력회원 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창업신문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력회원 제도를 잘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오늘 여기서 그 이 협력회원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협력회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면 이거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라고 보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회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우리의 고객으로 해서 그 가맹본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가장 기초적인 저희 고객의 군이 협력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를 협력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 가맹본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어쨌든 오늘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어차피 한번 언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회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미 제안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저희가 가맹본부들에게 쓰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제안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회원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입니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들의 회원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분에게 수익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공인중개사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지만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 점포 개발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사실은 여러분이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탑재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인중개사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함께 해갈 일을 점포개발 업무라고 본다면 그 점포개발 업무를 여러분 지역에서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해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능력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회원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앞으로 점포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언급을 해나가겠지만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좀 그 인지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뭐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아주 심플한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한번 운영해 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부동산 프랜차이즈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하고 비교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공부해 보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전부 다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하나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그 임해 주시면 이 업무에 임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일에서도 아주 강력한 인프라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11일 날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거고 만약 그날 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냥 제가 시험에 나올 것을 그냥 찍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별도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 양성 과정 및 무료 교육. 자, 이거는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으로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그 교육에는 크게 무료 교육이 있고 유료 교육이 있을 텐데, 유료 교육은 당연히 돈 버는 목적이 가장 클 거고요. 무료 교육은 여러분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을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료 교육으로 활용할 건데, 이 유료 교육과 무료 교육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면 지역본부를 운영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 여러분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마케팅 툴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교육이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수익 모델에서 여러분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파격적인 조건도 이미 제시가 됐잖아요. 그죠? 각 과정별로 10명까지는 교육비 100%를 여러분에게 수수료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교육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작은 신문사 및 전문 기자 육성의 중요성. 아까 여러분 전문 기자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전문 기자와는 조금 맥을 달리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문 기자는 예를 들면 대구 창업신문의 전문 기자면 대구 창업신문 전문 기자고요. 부산 창업신문 전문 기자면 부산 창업신문 전문 기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 기자는 그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다양한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산 창업신문에서 창업경영신문 전문 기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광주 창업신문에서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문 기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가게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여러분에게 안내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대구 창업신문은 대구 창업신문 전문 기자, 부산 창업신문은 부산 창업신문 전문 기자를 늘려서 나의 편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그 전문 기자 제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전문 기자를 여러분 지역에서 모집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 기자보다도 이제 훨씬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바로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도 단위의 신문이라고 한다면 시군구 단위의 신문과 심지어 읍면 동 단위의 신문까지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할 신문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들 신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할 신문을 여러분이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경기 지역본부로 예를 든다면 경기창업신문 아래에 시흥산업신문이나 안산산업신문, 성남산업신문 이렇게 지역 신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작은 신문들을 더 많이 만들면 여러분과 함께 일할 미디어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졸려 죽겠나 봐요. 하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저녁 시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집중 잘 해서 졸리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조는지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도 자꾸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는지도 좀 여러분 관찰하시면서 제가 조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를 좀 웃겨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거대한 사업입니다. 거대한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이경수 대표님 웃고 계신데 경남 창업신문을 중심으로 보면 경남 창업신문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신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진주산업신문, 창원산업신문, 뭐 그런 게 뭐 되게 많잖아요. 그, 뭐죠? 시군 구단 위에 신문들이.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경남 창업신문이 그 신문들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신문사도 그런 네트워크를 꾸려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좀 갖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 상권 프로젝트.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가맹점을 개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표 상권 프로젝트는 A라는 프랜차이즈가 예를 들면 광라는 프랜차이즈가 광주 전남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광주 창업신문과 전남 창업신문의 도움을 받으면
광주 전남 지역의 가맹점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서울에 가맹본부가 있는 가맹본부가 부산 경남 지역에 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을 때 부산 창업신문과 경남 창업신문과 울산 창업신문의 도움을 받으면 그 지역의 가맹점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목표상권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표상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소위 그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툴이 될 수 있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상권 프로젝트라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표상권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으로 소통하라. 여러분 창업으로 소통하라.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창업신문사를 운영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창업신문사를 운영하니까 여러분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강력한 그 또한 강력한 소통의 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창업 얘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창업으로 소통하다 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접하게 될 것이고 창업으로 소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주변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숫자를 한번 세보고 싶으면 내 주변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숫자를 세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건물주가 다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건물주 하면 그래도 좀 있는 자를 상징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다. 건물주를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세청식 표현으로 하면 임대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도와주고 또 임대사업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올바른 임대사업자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과 함께 프로젝트 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가 딱 가슴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무척 재미난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물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교육에 불과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우리가 열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료교육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임대사업자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임차인 관리라는 개념도 아주 간단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임차인 관리에 대한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가족 미디어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딱 10개만 여러분 화면에다가 띄워놨죠? 10개만 보여드렸고 물론 배포 자료도 딱 이 10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10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신문이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이 10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문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들이 그냥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는 밀접한 어찌 보면 공생관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공기업 뉴스예요. 한국 공기업 뉴스. 이미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공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방 공기업과 중앙 공기업을 합하면 한 1, 2천 개, 한 1, 2천 개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앙 정부 소관의 공기업이 대략 한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 공기업들이 또 만만치 않게 개수가 있어서
공기업들이 정말로 많은데 여러분이 창업신문사를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공기업들과 뭔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면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한국 공기업 뉴스라고 하는 걸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국 공기업 뉴스를 활용해서 내 지역의 공기업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 김태우 대표님 마이크 한번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켰습니다. 네. 김태우 대표님 혹시 제주에 여기 네네. 오신 그 대표님들이, 본부장님들이 알만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제주도 개발공사가 있을 그쵸? 거고요. 네, 제주개발공사는 뭐 삼다수도 지분도 가지고 있고, 네, 제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일 그렇죠? 거고요. 예, 네, 그 외에 뭐, 제주개발공사, 예, 아니 뭐 예, 더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네네, 분들이 바로 느낄 거니까. 네네, 제주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제주개발공사 당연히 제주창업신문 입장에서는 제주개발공사와 뭔가 뭐 취재를 하든 아니면 네네. 뭔가를 함께 하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찾다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예. 네, 네,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창업 관련되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네, 프로그램들 맞습니다. 소개도 할 수 있고, 같이 뭐 공동으로 진행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공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공공의 이익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그 기업의 존재 이유도 공공의 이익이지만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닌 그 지역의 뭔가 주민들과의 공생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ESG 경영의 소위 S 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면 당연히 창업이라고 하는 게 창업이나 뭐 자영업자 활성화라든지 뭐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재료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 창업 신문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을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주개발공사에 관련된 기사를 제주창업신문에만 실어주는 것과 한국공기업뉴스에 같이 올라가는 거는 무게감이 다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국공기업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무기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신문이 한국 공기업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그런 다양한 신문들이 있고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에게는 가족 미디어니까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다각화시키는 또는 좀 더 충실하게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시켜야 돼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두고두고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료도 드렸었죠. 소상공인 창업 완벽 준비 프로그램.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뭐 설명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창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딱 2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이 2페이지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가 창업자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 지난번 서울 올라오셨을 때 언급했던 이야기를 한번 리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그 이야기를 빼고 가는 게 맞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 영상 이 녹화를 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대로 쓸 거여서 지금 녹화를 하는 목적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리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을 얼마나 숙지를 하셔야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면 경남 지역 본부를 맡고 계신 이경수 대표님한테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것 중에 목표상권 프로젝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 계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제가 요즘 저는 뭐 메타인지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10가지, 앞으로 지역본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인천창업신문의 유승용 국장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유승용 국장이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리뷰해드린 이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여러분이 그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박덕은 본부장님께 테스트 삼아서라도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설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가 늦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하고 이 세 페이지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참고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없는 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회의나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10가지는 과제물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지역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그동안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좀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영상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영상이 몇 시간, 뭐 꽤 많은 시간 분량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영상들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다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시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시 이 내용을 알아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좀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네. 제가 지금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하라는 대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은 실습은 하지 마시고요. 컨설팅 그룹 운영 매뉴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안 알려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저희께 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주소를 안 알려드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그룹 띄고 운영 매뉴얼. 한 번만 띱니다. 컨설팅 그룹 떼고 운영 매뉴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컨설팅 그룹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채널이 뜰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저희가 만든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비공개 자료인데 지금은 공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 없는 분들은 보셔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공개를 해두었어요. 자, 여러분, 이 채널을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구독 신청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구독 신청을 해 두세요. 구독 신청을 해 두고 뭐 구독 신청을 안 해놔도 일단은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만 뭐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상들이 4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물론 이 45개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영상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으로 가면 지역센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맨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역센터 오리엔테이션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단 보라는 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지역 본부고 여기는 지역센터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거고 일단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 삼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꼭 의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자 여기 보십시오. 페이스북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코너 있죠. 클릭해보면 페이스북 기초교육 1탄 1교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이 페이스북 교육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총 3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페이스북을 사업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줄 안다. 이런 분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페이스북을 전문가 수준까지는 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3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물론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적어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좀 더 나아간다면 가맹본부를 하시는 분들까지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 3시간 정도 해당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무조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3개만 보는데도 벌써 3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영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밟아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지금부터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을 내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영상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제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컨설팅 그룹 운영 매뉴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검색을 컨설팅 그룹 운영 매뉴얼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영상 중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페이스북 기초교육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총 3시간. 되셨죠?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될 거, 기사 작성 실무라고 돼 있는 교육이 있어요. 기사 작성 실무라고 돼 있는 교육이 1탄으로 1시간이 있고 2탄으로 또 1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총 2시간짜리 분량의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기사 쓰는 게 아주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문사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교육을, 그래도 한 2시간은 교육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기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사 작성 실무를 제가 2시간 동안 교육을 해놓은 겁니다.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작성 실무 1, 2. 되셨죠? 자, 이거는 우리 쪽 기사를 쓰는 것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사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2시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으로는 주제로 세 번째입니다. 기사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따로 나와요. 10분짜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김태우 대표님은 이제 제주창업신문에 기사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쓴 기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기사 등록하는 방법 10분짜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 10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다 기사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걸 봤는데도 영상을 못 올린다 보면 일단 이제 여기 노용수 이사 지금 들어와 있는데 노용수 이사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짜리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일단 기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기사를 올리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알겠죠. 그죠? 기사를 올린 거 제대로 올렸나 못 올렸나를 보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올리려면 이 10분짜리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영상들 중에 있습니다. 되셨죠? 자, 네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여러분, 페이스북에는요, 페이지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용 계정이 있어요. 뭐 꼭 기업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기업용 계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기업용 계정을 한 번쯤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페이지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이것도 제가 실습이라고 굳이 주제를 준다면 여러분 제가 실습을 맛집정보센터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경수 본부장님은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냐면 경상남도 맛집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유승용 국장과 김영돈 본부장님은 인천시 맛집정보센터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인천 같으면. 어쨌든 여러분 맛집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꼭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 예를 들면 김태우 본부장님은 제주시 맛집정보센터가 되겠죠. 이 페이지들을 만드셔서 여러분 만드셔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관리자로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한다. 여기까지. 일단 그 영상을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모두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가맹본부를 적어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누굴 도와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지를 만드는 절차를 여러분 10분짜리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1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일단 만드셔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라고 하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페이지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짜리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영상물은 관리자 센터 이용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자 센터는 뭐냐면,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경남 창업신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주 창업신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 창업신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 센터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사를 올리기도 하고, 광고 설정을 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면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회사 소개를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관리자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30분짜리 영상으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30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관리자 센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실습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 뭐냐면, 회사 소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회사 소개에. 회사 소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바꾸는 게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코너까지는 못 바꾸고요. 경남창업신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수 본부장님은 경남창업신문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꾸시란 얘기입니다. 바꿨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바꿨는지를 확인할 거고, 제대로 바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관리자 센터 영상을 잘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실습 과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센터를 앞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공지가 나갔는데 신청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신청자 어디서 관리해요? 그 관리자 센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관리자 센터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거의 매일매일 관리자 센터를 접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 센터를 이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자 센터 이용 방법을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기사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13분짜리.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서 기사 작성 실무 교육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기사 작성 실무 2시간짜리가 있었는데, 아니, 2시간이 아니네요. 총 4시간이네요. 2시간씩 2시간씩 두 편이니까. 총 4시간짜리 기사 작성 실무 교육이 영상으로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특별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기사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13분짜리예요. 그래서 이 13분짜리는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 4시간짜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13분짜리를 보셔야 됩니다. 기사 작성을 위한 10가지 원칙. 여기도 실습이 있는데, 이 실습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습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분짜리 영상도 있네요. 5분짜리 영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스북에 기사 등을 포스팅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페이스북을 이미 잘 쓰고 있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은 걸 어떻게 올리냐고 물어봐서 제가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5분짜리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 영상도 혹시 페이스북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먼저 보셔야 될 게 아까 앞에서 3시간짜리 교육이겠죠. 3시간짜리 교육을 보면 당연히 포스팅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분짜리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실습 과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맛집 정보 센터에, 여러분 맛집 정보 센터 하나씩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맛집 정보 센터에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정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컨텐츠가
한두 개라도 업데이트 되는 거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스북 유료 광고 게재 기법, 게재 방법.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유료 광고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고객을 위해서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쉬운데 안 해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유료 광고 게재 방법을 27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페이스북에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광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결합해서 그 집행하는 방법을 27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실습 과제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앞으로 1월 15일 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라는 교육이 있잖아요. 이 교육을 여러분이 통해서 뭐 한 10만 원이라도 써보시면 금방 이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뭐 얼마 이상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이 어차피 1월 15일 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10명까지는 어차피 여러분 100% 여러분 수입이니까 1월 15일 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부터 여러분이 한번 그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면 좋겠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특징이 5만 원만 집행할 수도 있고 10만 원만 집행할 수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을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비를 집행해 보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료 광고 게재 방법 27분짜리 영상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홈페이지 광고 관리 방법. 여러분 홈페이지에 저희는 홈페이지 광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광고를 개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보는 뷰 페이지에도 광고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광고가 있거든요. 이 광고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광고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고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17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17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광고를 여러분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안 바꾸면 저희가 설정해 놓은 광고가 디폴트로 뜹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걸로 바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경남 지역본부가 경남 창업신문을 운영할 건데 지금 경남 창업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메인 페이지 오른쪽에 온라인 창업박람회가 떠 있을 거예요. 창업경영신 온라인 창업박람회가 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디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경남 창업신문은 경상남도 창업박람회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 경상남도 창업박람회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 창업박람회로 옮겨놓는 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경수 본부장님이 이 광고를 안 바꾸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창업경영신 온라인 창업박람회가 떠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경남에서는 창업경영심 온라인 창업박람회가 떠 있는 것보다는 경상남도 창업박람회가 떠 있는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광고를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광고를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17분짜리 홈페이지 광고 관리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신문 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다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 온라인 창업박람회로 떠 있을 거거든요. 그걸 다 여러분 지역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실습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메인 페이지에 있는 광고를 바꾸고 싶을 거고 당연히 대구 같으면 대구광역시 창업박람회로 바꾸고 그죠? 부산광역시 창업박람회로 바꾸고 경상남도 창업박람회로 바꾸고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창업박람회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희 스마트 창업박람회라고 하는 사이트에 지역별로 다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코너로 연결만 지어놓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 바꾸는 방법 여러분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 뭐냐면 기자, 언론 등이 꼭 알아야 되는 법률 문제. 여러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김영란법.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김영란법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사 직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직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김영란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신문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들이 김영란법도 있고 저작권법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으로 보면 협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문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광고 안 들어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협박하면 바로 형사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20분짜리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20분짜리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실습 과제까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뭐 여기 물론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영상에 정보공개서 특강 2시간짜리 교육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보공개서 특강은 여러분 중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 정보공개서가 뭔지 모르겠다. 또는 정보공개서가 뭔지는 알지만 나는 정보공개서를 보고 가맹본부를 평가할 정도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공개서 특강 2시간짜리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정보공개서 특강 2시간 12분입니다. 정확하게 2시간 12분짜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창업자들에게 활용하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이 2시간짜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정보공개서 특강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뉴스. 네트워크 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거고 그 네트워크 뉴스를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론을 1시간 47분짜리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셔야 여러분이 네트워크 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으로는 마지막 주제, 점포 개발 프로세스. 여러분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되게 기상천외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30분 동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점포 개발을 돈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30분짜리 점포 개발 프로세스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점포 개발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점포 개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이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들이 점포 개발하는 방법을 그대로만 활용하게 하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어냅니다. 그래서 점포 개발은 원래 전통적인 점포 개발에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점포 개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포 개발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점포 개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30분짜리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셔야 될 영상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는 새로운 영상이 계속 추가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마다 저희가 이 코너를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게 등록될 때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매뉴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경수 대표님 이거 뭐죠? 대기실 입장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영상들이
이미 아까 거기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충 봐도 한 10시간은 더 되죠? 그죠? 10시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또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면 너무 허망할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이 녹화 영상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녹화 영상도 공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놓을 거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그 다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에게 그다음 주제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되게 짧은 내용인데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11일 날, 12월 11일 날 서울 오신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것까지 뭐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하고 뭐 확인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 지금 챗 GPT 정도는 그냥 유료로 활용하십시오. 20만 원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2만 원짜리, 20불짜리, 20불짜리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를 쓰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심지어 업무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거나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도 챗 GPT를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챗 GPT를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20불 정도는 비용 지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챗 GPT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인공지능 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뭐 인공지능 회사에서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서 뭐 여러분 전문가 수준으로 누군가를 인공지능을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주변 분들, 여러분이 당장 도와줘야 될 분들, 창업자들, 소상공인들, 그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이분들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길 뭐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 명퇴하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여러분, 어르신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공지능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깝깝할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적어도 이분들이 쉬운 거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일 날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써먹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은 PDF 파일을 완벽하게 읽어내더라.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300페이지짜리 PDF 파일이더라. 근데 심지어 이게 영어로 돼 있더라. 여러분 이 자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챗 GPT를 활용하면 이 300페이지로 영어로 되어 있는 PDF 파일조차도 여러분의 학습용으로 또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엄청난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20불 정도는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원페이지 업무 매뉴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이 원페이지 업무 매뉴얼은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야말로 원페이지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지역본부를 운영하는데, 창업신문을 운영하는데 이 한 페이지는 그야말로 기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분 빨리 리뷰해도 되겠죠? 어차피 자료 드릴 거니까. 지역 뉴스 등록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페이지 포스팅 하루 두세 개 정도, 이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페이스북은 페이지만 운영할 게 아니라 개인 계정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두 가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개인 계정은 개인 계정대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놀 정도가 돼야 됩니다. 페이스북은 가지고 놀 정도가 되어야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확인.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산시로 예를 든다면 부산시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구청별로 나오는 보도자료까지 하면 양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도자료를 보시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보도자료가 여러분에게 보내졌는지는 한 번쯤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이라면 일입니다. 그죠? 기사를 쓰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부산시청이 나한테 계속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때로는 제가 득템이라고 써놨어요. 득템. 그 보도자료 보다가 야, 이거 이용하면 뭐 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도자료를 관공서에서 받으면요, 그냥 기사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 관공서에 전화해서 뭐라도 물어보면 이게 여러분에게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경기지역본부에서 그 보도자료를 보고 경기도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냈던데 이런 내용 질문 좀 하겠다라고 질문 몇 번만 던지잖아요. 그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을 기억시키는 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사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기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뉴스 검색, 뉴스 검색. 여러분 경기창업신문을 운영하면서 네이버에서 경기도 검색 안 해보면 그것 이상합니다. 그죠? 물론 경기도처럼 너무 포괄적인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너무 뉴스가 많이 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경기도 창업으로 검색해야 될지, 경기도 자영업으로 검색해야 될지, 경기도 외식으로 검색해야 될지, 경기도 프랜차이즈로 검색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하는 이제 기술들이 조금씩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뉴스 검색을 좀 여러분이 촘촘하게 하면 아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예를 들면 부산 창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업무 계획, 실천하기로 따지면 하루에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업무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업무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회의를 하면서 제가 활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점검. 여러분 홈페이지에 어떤 공지사항이 새로 올라왔는지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어도요, 뭘 해야 되겠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여러분이 직접 올리지 않잖아요. 공지사항도 거의 다 저희가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이 공지사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지사항 점검이라고 표현했고요. 공지사항 바로 아래 메뉴가 추천합니다라는 메뉴거든요. 이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메뉴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면 역시 여기서도 일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코너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면 그 자체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페이지, 한 줄짜리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용 안내.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홈페이지로 가면 여기 이용 안내라는 메인 메뉴가 있죠. 그죠? 이 이용 안내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이용 안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용 안내 수시로 노출시키기만 해도 이용 안내를 수시로 노출시키기만 해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참여해 주세요라고 써놨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호진 본부장님이 전문가 창업 전문가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안호진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참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냐면 칼럼 한번 써주실래요? 기고를 한번 써주실래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글로 하나 써주시면 저희가 신문에 올려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참여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식은 부탁이잖아요. 글 한 편 써주세요. 형식은 부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부탁이 아니고요. 대단히 멋있는 생색내기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당신 기사를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쓰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쓴 기사를 우리가 열심히 실어주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글 하나 써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글을 올려주면서 여러분 밥 얻어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구걸해서 밥 얻어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의 글을 실어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고 여러분 그에 대해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부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거는 되게 폼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부탁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탁은 충분하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써먹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문 기자 모집.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강조했죠. 부동산 센터 모집. 공인중개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어야 된다. 컨설턴트 모집. 여러분 저희는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컨설턴트를 모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교육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컨설턴트로 활동한다는 얘기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교육에서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컨설턴트 모집, 지역센터 모집, 지역신문 모집, 그죠? 성남산업신문, 고양산업신문, 남양주산업신문 이런 신문들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역신문 모집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의 월 회비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고 마을신문도 똑같이 마을신문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마을신문 만들어 드리고 마을신문 운영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회비를 여러분과 저희가 공유하면 여러분의 수입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모집 5개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 모집이 아니라 한 번 모집을 하면 회비를 계속해서 여러분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니까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원페이지, 지금 원페이지 매뉴얼하고 있습니다. 창업신문 홈페이지를 열심히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국어를 못해서 여기다가 째려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죠? 더,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을 쓰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다 만든 사이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이트들은. 근데 저 또한 계속 이걸 째려보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홈페이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열심히 째려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매뉴얼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지금 이 한 페이지짜리 매뉴얼요. 한번 학습하고 여러분 버리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건 버리면 안 되고요. 두고두고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매뉴얼이지만 이 한 페이지짜리를 여러분이 계속 들여다보면 아,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고 이제 알았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여러분 계속 업무에 펑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얘기합니다. 이 매뉴얼을 계속 물론 여러분 앞으로 매뉴얼이 이것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공해드리는 매뉴얼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매뉴얼을 열심히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뇌를 자극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열심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좀 더 생산적이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날 거냐를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양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영양가 있는 사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일지의 중요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무 일지를 제출하라고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정리해 놓으면 무조건 뒤에서 써먹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일기 쓰는 것처럼 자세히 쓰면 여러분 힘들어서 안 돼요. 메모하듯이 적어 놓으십시오. 메모하듯이. 메모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일을 저는 10줄 이내로 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줄 넘어가도 나중에 활용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을 10줄 이내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일지의 중요성, 한 페이지 이내에 여러분 그야말로 원 페이지 업무 일지를 쓰는 겁니다. 원 페이지. 근데 원 페이지도 너무 깁니다. 10줄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업무 일지는. 그 다음에 구독자의 중요성.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구독자가 뭔지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는 구독자가 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11일 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문은 구독자를 늘려야 됩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면 구독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신문을 1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늘린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줄 남았습니다. 창업 마켓. 여러분, 이거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업자를 찾기 위해서 창업자를 돕기 위해서 창업 마켓을 운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일이겠죠. 그죠? 로컬 마켓. 여러분 로컬 마켓은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각각의 메뉴들을 좀 더 명쾌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왜 로컬 마켓을 모든 창업신문에다가 넣어놨을까? 왜 정기구독을 넣어놨을까? 왜 공동구매를 넣어놨을까? 왜 재능거래를 넣어놨을까? 왜 통신판매를 넣어놨을까? 왜 중고매매를 넣어놨을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꽤 유명한 플랫폼들을 게시판 하나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당근마켓을 중고매매로 바꿔놨고요. 그죠? 쿠몬인가요? 쿠몽인가요? 크몽. 크몽을 재능거래로 바꿔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 통신판매, 정기구독 전부 다 여러분이 관여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유통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유통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업마켓, 로컬마켓을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일이 생길 겁니다. 프랜차이즈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프랜차이즈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협력 교원, 점포 개발, 목표 상권 프로젝트, 가맹점 매출 관리 등등이 다 프랜차이즈와 연결된 겁니다. 창업 관리, 폐업 관리 여러분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오늘 설명해도 여러분들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왜 창업 관리라는 용어를 썼는지, 왜 폐업 관리라는 용어를 썼는지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뭐하고 함께? 슬기마을 모형과 함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슬기마을 모형을 설명하면 여러분에게는 좀 깔끔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2차 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2차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창업관리, 폐업관리, 슬기마을 모형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구나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사업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인생 2막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인생 2막 행복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할 거거든요. 인생 2막 행복사관학교라고 하는 무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관공서와의 관계, 공기업과의 관계, 심지어 정치인과의 관계, 여러분 지역에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한 번씩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업무를 쉽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원페이지 업무 매뉴얼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별도로 이 파일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11일 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3페이지짜리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원페이지 매뉴얼, 운영 매뉴얼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저희와 소통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수익 모델을 설명을 할 건데 수익 모델을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수익 모델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모델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한 페이지의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 페이지짜리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자료도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모델도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끝없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약속한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 있는 건데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수익 모델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수익 모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학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본부의 수익 모델. 제가 여러분 그냥 우선순위라고 적어 놨잖아요.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 모델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시키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좀 더 차이들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다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좀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면서 진행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 광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는 광고에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광고를 전혀 얘기를 안 꺼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문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말의 독특한 광고 시스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고가 도움이 안 될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는 광고는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욕을 먹는 건 뭐냐면 도움이 안 되는 광고를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광고는 하라고 안 할 거예요. 도움이 되는 광고를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만의 독특한 광고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언론사의 광고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언론사 광고는 조선일보 광고도 억지입니다. 억지. 근데 저희는 억지 부리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나니까 이용하라고 제안할 겁니다. 되셨죠? 그런 광고를 할 건데 그 광고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거고요. 저희는 랜딩 페이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고 사실상 광고 대행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신문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없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줄은 저희가 저희 고객들을 광고로 도와주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줄로 바로 가겠습니다. 원격교육센터,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세 가지 교육과정, 현재로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역본부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교육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서울 2본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모든 지역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부산 지역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모든 지역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지역본부별로 교육과정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20가지가 넘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앞으로 늘려갈 거다. 지금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해되셨죠? 원격교육센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줄. 우리 거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왜 우리 것만 교육을 해야 되나요? 다른 교육업체를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걸 제가 교육 마케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구 창업신문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거 교육생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구 지역의 다른 교육기관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 다른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면 그건 수익 모델입니다. 맞죠? 부산에 창업, 부산에 요리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요리학원 하나하고 손을 잡고 창업 요리 과정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창업 요리 과정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면 그게 교육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안 해도 이런 사업을 제가 교육 마케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왜요? 교육생 모집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문사잖아요. 교육생 모집을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교육기관이 여러분의 고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하면 되느냐? 기사 하나를 그냥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기사 한번 그냥 써주세요. 공짜로 이런 거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사 한번 써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 교육기관들하고 손잡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문자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 마케팅은 저희가 이 얘기 했나, 노이사 이거 우리가 얘기했었던가요? 마이크 켜고. 네, 네. 문자 여기서 마케팅 얘기했었던가요? 언급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는 안 아, 했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자,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그 사업 하나를 인수했어요. 그 사업이 문자 마케팅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아주 강력한 수익 모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독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 그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현수막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 현수막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오픈하기 전에 어떤 음식점 현수막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날짜가 옛날 거라 그런데요. 그냥 이게 2025년도라고 치죠. 2025년도. 그죠? 2025년도 3월 15일 날 어떤 음식점이 오픈 예정이에요. 2월 25일 날, 3월 15일 날 이 음식점이 오픈 예정인데 지금 그 음식점이 공사 중입니다. 그 음식점 밖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오픈 이벤트 주간에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식 쿠폰을 지금 확보하세요. 2만 원권이라고 해놓고 이 2만 원권의 시식 쿠폰을 받는 방법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1688-4209라고 돼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여러분 일반 전화번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031 땡땡땡에 땡땡땡땡. 여러분 그냥 KT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번호를 그대로 써서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고객들이. 매장 앞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이 음식점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음식점이 이름이 창경 면옥이다. 그러면 문자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화번호로 창경 면옥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문자를 딱 보내는 순간 그 자동으로 시식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실제로 이 현수막을 보고 그 음식점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현수막을 보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순간에 시식 쿠폰이 내 휴대폰에 도착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오픈하기 전에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수집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휴대폰 번호가 수집이 돼서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미리 확보해서 결국은 휴대폰 번호하고 시식 쿠폰하고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5일 날 이제 정작 이 음식점이 오픈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운이 좋으면 수백 명의 고객 DB가 미리 확보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쿠폰도 배포가 돼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케이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오늘 특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운이 좋으면 100% 공짜 찬스. 그리고 여러분, 방법이 똑같죠? 아까 그 방법이죠? 이 전화번호에. 여러분, 이 전화번호는 그냥 음식점 전화번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음식점 전화번호로 세팅할 수 있고, 이 음식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이 쿠폰,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벤트는 1등은 오늘 밥 먹은 거 100% 무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등, 2등, 3등, 4등 사은품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 5등도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제공되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를 매장에서 운영을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방 고객의 DB 확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벤트도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잘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업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일반 업체들에 대한 소위 CRM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는 수익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고객 관리 또는 CRM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아마 여러분 많은 사업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건데 역시 수익 모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도우미,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 탈출을 도와주고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상권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본부의 가맹점 개설을 도와주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을 통한 수익 모델입니다. 점포 개발을 제가 계속 강조했죠. 목표 상권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고 독립적으로도 운영 가능한 점포 개발 프로젝트 다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입니다. 창업자 발굴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줄은 결국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맹본부의 가맹점 개설을 도와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줄이 꼭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을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회비 수익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모집을 통해서 늘려놓으면 결국 여러분의 회비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차차 알게 되겠죠. 6만 원이 뭐고 3만 원이 뭔지 이거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회비 수익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될 겁니다. 심지어 무료 교육이 여러분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사실은 무료 교육이 여러분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금액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교육에 참석자가 생기면 저희가 10,000원 정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 모델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왜 크지도 않은 수익을 제가 여기서 강조했느냐? 여러분, 무료 교육은 수익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 무료 교육 자체가 여러분의 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크게 5가지의 무료 교육을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그게 각각의 다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교육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수익 모델이 예를 들면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하는 거지.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무료로 하면서 그 무료로 하는 게 목적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무료 교육은 전부 다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아이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부분적으로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제가 별도로 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하는 사업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꽤 재밌는 모델이라고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기마을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모델은 여러분에게는 처음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 앞으로 저희 창업경영신문에 이름을 걸고 진행하게 될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슬기마을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 창업경영신문 이름을 직접 걸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를 할 겁니다. 2025년도부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분의 수익 모델로도 연결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델이 또 여러분에게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슬기마을 미디어 센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저희가 모든 프랜차이즈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아니라 몇몇 프랜차이즈는 좀 더 저희가 강력하게 모든 지역에 이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할 거고, 여러분도 두 개의 브랜드씩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별관리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했던 그 두 개의 브랜드들을 여러분이 직접 개입을 하든, 여러분이 육성을 하든, 제대로 도와주기로 맘먹든, 지분을 투자를 하든, 그런 브랜드들을 두 개 정도를 발굴해서 여러분의 또 다른 수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인수창업 플랫폼, 전수창업 플랫폼, 합동설명회 등등이 앞으로 여러분의 수익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도 역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모델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수익 모델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추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익 모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더 가져가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 네,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락 했을 때, 한 부분을 정리했을 때,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1탄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녹화 영상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고, 계속해서 혹시 오늘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도 쭉 계속 보셔야 될 테고,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2탄 마무리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못한 이야기들을 한 2시간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회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딱 2번으로 끝낼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영상이 이미 1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됐어요.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